지금 영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누리호가 우주로 솟아오르기 전날 밤 BBC 특파원이 전남 고흥 땅에서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대학병원도 심장 전문의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그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이 내려앉던 그 순간 한국의 119 헬기가 밤하늘을 찢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 5분 만에 시작된 응급수술. 놀랍게도 한국 의료진은 영국에서도 풀지 못한 심장 문제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이후 BBC 본사가 내놓은 충격의 헤드라인. 한국이 위대한 건 나로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지금부터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우주를 위해 뛰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실화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누리호보다 더 대단한 우리 기술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기술과 의료기술이 최고라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42살, 영국 BBC 과학부 기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런던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라니. 고작 세 번째 시도 아닙니까? 유럽 우주국이나 미국 항공우주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가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과학 섹션 채우기용 기사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따랐습니다. 어차피 이틀이면 끝날 출장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고속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 산과 바다가 비섞인 시골 풍경. 유럽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고흥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죠. 그런데 가슴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장시간 비행 타시겠거니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누리호 관련 자료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한 것 같았어요. 손으로 명치를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고 누군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었죠.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쉬기 힘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놀림은 빨랐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전극을 붙이고 혈압을 재고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고흥종합병원 응급실이었죠.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들것에 실린 채로 안으로 들어갔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외국인 환자, 42세, 급성 흉통, 혈압 강화.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죠. 손이 여러 개 제 몸을 만졌습니다. 옷을 벗기고 전극을 붙이고 주사를 꽂고 심전도 확인, ST 상승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듣고 계세요? 지금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 혈관, 여기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간호사가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119 헬기 요청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 즉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필요합니다. 헬기라고요? 밤에 헬기를 띄운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시골 도시에서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응급 헬기를 부른다니.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 헬기장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굉음이 병원 전체를 울렸죠. 저는 다시 들것에 실렸고 복도를 지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헬기 바람에 옷이 펄럭였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죠. 저는 헬기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땅이 멀어지고 불빛들이 작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응급구조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을 가르며 날아가는 헬기. 아래로는 산과 바다가 보였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고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심혈관 중재 시술 준비, 카테터실 대기, 의사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복도를 지나 시술실로 들어갔죠.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등을 눌렀고 천장에 큰 기계가 제 위로 내려왔습니다. 의사가 제 팔목에 소독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혈관을 뚫겠습니다. 아플 수 있지만 참아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술은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팔목으로 들어간 카테터가 심장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프진 않았지만 뭔가 꿈틀거리는 기분이었죠. 스텐트 삽입 완료. 혈류 확인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는 소리, 기계음, 간호사들의 발소리. 성공입니다. 심장 기능 회복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살아났구나.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주변 소리는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제 상태를 확인하며 이야기하는 소리, 모니터에서 나는 삑삑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니, 잠들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팔에는 링거 줄이 매달려 있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전극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심장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삑, 삑, 삑.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으시네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저는 목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죠. 물컵을 들고 와서 빨대로 물을 먹여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원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어젯밤에 심장 시술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어젯밤. 고흥. 호텔 복도. 헬기. 그리고 시술대. 네. 기억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제가 얼마나 위험했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하셨어요. 심장혈관이 거의 90% 막혀 있었대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는 걸. 의사 선생님들이 밤새 곁에 계셨어요. 한 시간마다 상태 확인하시고 약 조절하시고 정말 열심히 돌봐주셨어요. 밤새 외국인인 저를 위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좋지만 응급실은 항상 북적이고 의사는 늘 바쁘고 환자는 기다려야 하는 게 당연한 곳이었는데 가족분들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핸드폰이 호텔에 두고 오셨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연락해서 가져오게 할게요. 그녀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가족분들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꼭 연락하세요. 가족, 아내와 아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런던에 있는 아내 에밀리와 8살 아들 토마스. 그들은 제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저 한국에서 취재 중이라고만 알고 있겠죠.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살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인지. 오후쯤 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창문 옆 침대였죠. 옆 침대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고생이 많네.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갑자기 쓰러져서요. 외국에서 혼자 와서 얼마나 무서웠어. 가족도 없고.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또 먹먹해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혼자였어요. 낯선 나라, 낯선 병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괜찮으세요.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해요. 잘 돌봐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때쯤 호텔에서 제 짐을 가져왔습니다. 가방 안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일, 동료들의 메시지, 그리고 아내의 부재중 전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왜 이제 전화해? 걱정했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사실 병원에 입원했어. 뭐? 병원. 무슨 일이야? 심장이, 혈관이 막혀서 시술 받았어. 지금은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죠. 얼마나 심각한데? 많이 위험했대. 근데 이제 괜찮아. 의사들이 잘 치료해줬어. 언제 돌아와?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토마스한테 말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갑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아내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았어요. 이해는 했습니다. 저는 항상 출장으로 집을 비웠으니까요.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지쳐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가족의 위로가 이렇게 차갑다니. 밤이 되자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틀어놓은 거였어요. 화면에는 로켓이 보였습니다. 누리호였죠. 이틀 뒤에 발사한대요. 성공하면 우리나라도 진짜 우주 강국 되는 거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하얀색 로켓이 발사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의 우주 기술을 믿지 않았어요. 고작 3번째 시도인데 13개의 위성을 모두 성공시킨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죠. 젊은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오, 기자. 그럼 누리호 취재하러 온 거예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취재는커녕 병원 신세만 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에요. 여기 의사들 실력 좋아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 세계 최고래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제 목숨을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기사를 재촉하고 있었고, 아내는 차갑게 대했고,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그 별들 사이로 이틀 뒤 누리호가 날아오를 겁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까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잘 주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병실이 어두워졌고 복도에 희미한 불빛만 들어왔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불안한 마음. 이 두 감정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회진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명 들어왔어요. 앞에 선 분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교수님이었고 뒤에는 젊은 의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예요. 교수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로 제 심장 소리를 들었죠.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고 재검사 한번 하고 나면 퇴원 계획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회진이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본사에 메일을 보내야 했어요. 이번 사실을 알리고 기사 마감을 미뤄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을 열자마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부장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리호 기사 관련 긴급.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지금 뭐 하나? 누리호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입원했다는 건 들었네. 하지만 그건 자네 개인 사정이고 우리는 기사가 필요하네. 어차피 한국 로켓이 성공할 리 없으니 실패 시나리오로 기사 미리 써서 보내주게. 관심도 없는 주제에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실패 시나리오로 미리 쓰라고요? 발사도 안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기사부터 재촉하다니.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로켓이 성공할 리 없다는 그 말투.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화면 속에 아내 에밀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들 토마스가 있었어요. 아빠. 토마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토마스, 잘 지냈어? 아빠 언제 와? 엄마가 아빠 아프다고 했어.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또 못 오는 거야? 토마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번엔 꼭 갈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토마스는 삐져서 화면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토마스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해. 아빠가 필요한데 당신은 맨날 출장이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제임스, 당신 가족이랑 일이랑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서 나아서 돌아와요. 토마스 때문에라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검게 꺼졌고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또 못 오는 거야? 저는 나쁜 아버지였어요. 항상 일을 핑계로 가족을 뒷전으로 밀었으니까요. 오후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본사 선배 기자 데이비드였어요. 제임스, 자네 요즘 한국에 너무 우호적인 것 아닌가? 객관성 잃은 것 같네. 본사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조심하게.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우호적, 객관성? 저는 아직 기사도 안 썼는데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저 입원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인데.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국에 감정적으로 치우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부장이 아니라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제임스, 한국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게. 객관성 결여 논란이 생기면 자네 경력에 타격이 갈 걸세. 경고였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본사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숨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저를 원망했어요. 일만 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 낯선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진짜로 조여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삑. 빨라진 심박수 때문이었죠.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해요. 심박수가 올라갔어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힘드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곧 의사가 왔습니다. 젊은 레지던트였어요. 심전도 확인합니다. 부정맥 징후 있습니다. 진통제 투여하고 항부정맥제 준비하세요.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팔이 시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간호사가 제 손을 잡고 숫자를 세어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본사의 압박, 아내의 차가움, 아들의 서운함.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 수술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네. 가족 문제인가요? 아니면 일 때문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였으니까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 적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집중 모니터링 들어갑니다. 상태 지켜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검사할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옆 침대 할아버지는 잠들어 계셨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모니터 소리가 계속 울렸고 가슴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1시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많이 힘드시죠?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아프시면 얼마나 무서우세요. 가족도 없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의 위로가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간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이 남긴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11월 27일. 아침부터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간호사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누리호 쏜대요. 밤 1시쯤 발사한대.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13개 위성을 모두 궤도에 올린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병실 사람들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봤어요. 오늘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 우리나라도 이제 진짜 우주 강국 되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점심때쯤 주치의 선생님이 오셨어요. 상태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제 밤 불안정했던 거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 누리호 발사 보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봐야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술진들 정말 오래 준비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 메일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누리호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3년 전 첫 발사 실패, 2년 전 두 번째 발사 부분 성공,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도전. 자료를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엔진이라는 것,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 추력을 만든다는 것. 생각보다 기술 수준이 높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러시아처럼 수십 년 경험이 있는 나라들도 실패를 반복하는데 한국이 세 번째 만에 완벽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병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발사 보실 거죠? 텔레비전 채널 맞춰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도 벌써 준비하고 계셨어요. 안경을 쓰고 리모컨을 손에 쥐고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죠. 밤 11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같이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화면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쓰러진 그곳이었죠. 발사대 위에 하얀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기가 고흥이에요? 선생님 쓰러지신 곳?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기 호텔에서 쓰러졌어요. 그럼 발사대 바로 옆이었네요. 그런 셈이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그곳에서 지금 한국의 로켓이 우주로 날아오르려 하고 있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화면 속 관제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30분 전.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병실도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간호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저도 침대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가슴에 붙은 전극 때문에 불편했지만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발사 10분 전. 화면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움직였습니다. 손짓, 확인, 체크. 발사 5분 전. 병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발사 1분 전.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30초 전.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10,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 5, 4, 3, 2, 1. 점화. 순간 발사대 아래에서 불길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고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올라간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누리호는 점점 빨라지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화염이 꼬리를 그리며 어둠을 가르고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관제소에서 계속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봤어요. 페어링 분리 성공, 3단 점화 성공. 할아버지가 무릎을 쳤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성공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위성 분리 시작합니다. 1호 위성 분리 성공. 2호 위성 분리 성공. 하나씩 위성이 분리됐습니다. 화면 속 관제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졌어요. 7호 위성 분리 성공. 10호 위성 분리 성공.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3호 위성 분리 성공. 그 순간 병실이 폭발했습니다. 됐다. 성공이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복도에서도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성공했어요. 13개의 위성 모두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해요. 정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감정이 전해졌어요. 자부심, 기쁨, 감동.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해냈구나.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제 나라도 아닌데, 제 로켓도 아닌데.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도 우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관제소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몇 년을 준비했을 사람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저는 그들이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슴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근거림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삑삑. 선생님. 간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박수 급상승. 부정맥. 다른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의사 선생님, 호출. 응급. 간호사가 달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젊은이,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쇼크 징후. 심전도 확인. 부정맥 심해집니다. 응급, 약물 투여 준비.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주사가 들어오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어요. 재시술 가능성 있습니다. 중환자실 대기 요청하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누리호 성공을 축하하는 소리. 한국의 우주는 성공했는데 제 심장은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지고 시야가 좁아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달랐습니다. 더 밝았고, 더 차갑고, 기계음이 더 많았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가슴에는 전극이 더 많이 붙어 있었고, 모니터는 계속해서 삑삑거렸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밤새 제 옆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중환자실이에요.
어젯밤에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져서 옮겨왔어요. 간호사가 작은 스펀지에 물을 적셔 제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누리호가 성공했다는 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제 심장이 다시 무너졌다는 것도.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고 주치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상태 확인할게요. 의사는 차트를 보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청진기로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새 고비였어요. 심장 리듬이 계속 불안정했고 혈압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재수술 해야 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지금부터 18시간 정도 지켜봐야 해요. 약물로 안정화를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포기할 단계 아니에요.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런던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떠올랐어요. 토마스의 얼굴, 에밀리의 목소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간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들 그래요.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치료약이에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줄 놓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창문도 없었고요. 그저 형광등 불빛과 기계음만 있었습니다. 몇 시간마다 간호사가 와서 약을 주입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조절했어요. 의사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다른 의사들과 상의했죠. 심박수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낮아요. 승합제 용량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맥 빈도 줄어들고 있어요. 약물 반응 좋은 편입니다. 의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어요.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건가요? 저녁쯤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얼마나 더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12시간이 고비예요. 이 시간을 넘기면 재수술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시간. 저는 시계가 없는 이곳에서 12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니, 밤인 것 같았어요. 복도가 조용해졌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서웠어요.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 주무셔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못 자겠어요. 무서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정말 계속 있어 주실 거예요? 네. 제 근무 시간 동안은 계속 여기 있어요. 저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잠인지 혼수인지도 모를 상태였어요. 깨어났을 때 옆에 다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교대를 한 모양이었어요. 깨셨어요? 컨디션 어떠세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정말로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고 가슴 통증도 덜했습니다. 심박수 많이 안정됐어요. 혈압도 올라오고 있고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이대로만 가면 고비 넘기실 것 같아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여러 의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밤새 상태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재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위기는 넘겼어요. 이제 회복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일이에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 적고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들, 다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키고, 약을 조절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밤을 새웠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사람을 먼저 보는구나. 국적도, 돈도, 보험도 묻지 않고 그저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누리호를 성공시킨 이유를.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해내니까요. 우주도, 사람도. 저는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4인실, 같은 침대, 같은 창문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여전히 옆 침대에 계셨습니다. 젊은이, 살아 돌아왔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고비를 넘겼대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병원 마당에는 나무가 있었고 바람에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쯤 간호사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어요. 아직 진지한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죽부터 드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 먹을 수 있었어요. 죽은 따뜻했습니다. 담백했고 부드러웠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누리호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13개의 위성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했으며 화면에는 발사 장면이 다시 나왔습니다. 불꽃이 터지고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 그리고 관제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봤습니다. 대단하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강국이 됐어. 자랑스러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자부심이 이해됐어요. 이제는 오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서 메일이 또 와 있었어요. 부장이었습니다. 제임스, 누리호 성공했네. 예상 밖이야. 하지만 우리 독자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야.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게. 200단어 정도면 충분해. 200단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13개의 위성을 모두 성공시킨 게 고작 200단어로 정리할 일인가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한국 로켓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사이트들을 검색했습니다. 유럽 언론사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놀랍게도 주요 언론들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 아시아의 우주 경쟁, 한국이 선두로, 한국 누리호 완벽한 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다. 기사들은
한국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발사 당일 밤에 실시간으로 그 성공을 봤는데 유럽 언론들은 이제야 뒤늦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한국을 보기 전에 저는 먼저 한국을 봤습니다. 병상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한국은 저를 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쓴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들. 3년 전 누리호 첫 발사 실패를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제목이 한국의 우주 야망, 또다시 좌절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으니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잡기에 급급하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독자 기술이라 주장하지만 러시아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주 개발은 단순한 국가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만했어요. 편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선입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심장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저녁 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조금씩 걸어보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어요. 저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국적을 따지지 않았어요. 비용을 먼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고 약을 조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품격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타국의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걸. 저는 여기서 약자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혼자인 사람. 그런데 이 나라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좋아졌어. 곧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토마스 안아주고 싶어. 사랑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내는 여전히 차갑고 아들은 여전히 서운해하고 본사는 여전히 저를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죽을 뻔하고 살아났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따뜻함을 느꼈으니까요. 누리호가 하늘로 오르는 걸 보고 눈물 흘렸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임스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저 달 너머 우주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 13개가 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병실에는 한국 덕분에 살아남은 영국인 한 명이 누워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걸어볼 수 있을 거예요. 모레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는 이 이야기를 쓸 겁니다. 한국이 저를 살린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11월 28일 아침 저는 창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간호사가 팔을 잡아줬지만 제 다리로 섰습니다. 천천히, 천천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창문까지 5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창틀을 잡고 밖을 봤어요.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이 부셨지만 좋았습니다. 병원 마당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환자복 입은 사람, 보호자, 의사, 간호사,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살아 있었어요. 기분 어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진짜 회복 중이세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에 주치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심장 기능, 수치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럼 퇴원도 곧 할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해요. 급하게 퇴원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회복하고 나가셔야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완전히 넘기셨어요. 이제는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심장은 한 번 문제 생기면 평생 조심해야 하니까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 꼭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중요해요. 스트레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 메일은 여전히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리호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발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점화 순간, 불꽃이 터지는 장면, 로켓이 떠오르는 순간,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관제소 사람들의 얼굴, 긴장, 집중, 그리고 환희.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봤어요. 몇 년을 준비했을 사람들. 첫 번째 실패를 겪고, 두 번째 부분 성공을 이루고, 세 번째 도전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치료한 의사들처럼, 밤새 제 곁을 지킨 간호사들처럼.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리호의 엔진 소리와 제 심장 박동이 같다는 걸. 둘 다 멈추면 안 되니까요. 둘 다 끝까지 뛰어야 하니까요. 점심때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이제 많이 나아 보이네. 네, 덕분에요. 덕분이긴. 자네가 잘 견딘 거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누리호 성공한 거 봤지? 대단하지? 네,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도 가고 의료도 최고고 자랑스러워. 할아버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감정이 이해됐어요. 저도 영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혼란스러웠고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누리호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누리호 개발 과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엔지니어들이 나왔어요.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 실패를 분석하는 모습, 다시 도전하는 모습.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를 믿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겸손했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냈다는 사실만 말했어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떠들지 않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떠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해내면 그만이니까요. 저녁 때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죽이 아니라 밥이었어요. 이제 밥 드셔도 돼요.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국, 반찬. 한국 음식이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따뜻했고 정겨웠어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벽에 누리호가 하늘로 올랐고 저녁에 해가 집니다.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도 하루를 견뎠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졌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겁니다. 밤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토마스가 보고 싶어 해요. 어서 나아서 돌아오세요. 짧았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돌아갈게. 토마스 많이 안아줄게. 사랑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병실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오만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지,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겸손하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창문 앞에 설 겁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할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한국에 있다는 것에.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사를 쓸 겁니다. 진짜 기사를.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한국은 나를 살리고 우주를 날렸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42살, 영국 공영방송 과학부 기자입니다. 11월 25일, 저는 한국 고흥의 한 호텔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혔고 죽음이 눈앞까지 왔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났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환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보험을 묻지 않았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병실에 울렸어요. 밤 10시, 응급헬기가 떴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외국인인 저를 위해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한 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조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키보드에 떨어졌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11월 27일 새벽, 저는 병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로켓이 하늘로 올랐습니다. 불꽃이 어둠을 가르고 13개 위성이 모두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무너졌을 때 한국 의료진은 또다시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시간의 사투 끝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의 우주는 성공했고 저의 심장도 다시 뛰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별들 사이로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21세기 한국은 우주 강국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진국입니다. 기술도, 의료도, 사람도. 한국은 조용히 세계 최고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려고 손을 올렸을 때 할아버지가 말을 거셨습니다. 뭐 쓰고 있어요? 기사요. 한국에 대한 기사. 좋은 기사 쓰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적의 증인입니다. 누리호의 증인이자 한국 의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한국은 제가 평생 본 나라 중 가장 따뜻한 나라였다고. 글을 다 쓰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본사로 보낼 겁니다. 200단어가 아니라 2000단어로. 편집국장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이건 제가 써야 할 기사였으니까요.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밥을 가져왔어요. 오늘 저녁은 특식이에요. 좀 더 나으셔서 반찬도 더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 부드러운 반찬, 하얀 쌀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누리호 성공 후속 보도였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리호가 다시 하늘로 오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불꽃 연기, 그리고 하늘로 사라지는 하얀 로켓.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로켓이 올라갈 때 선생님도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옆에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게 바로 그날 밤이었잖아요. 누리호도 올라가고 선생님 심장도 다시 살아나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누리호의 엔진처럼. 그러게요. 같이 올라간 거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복도에 희미한 불빛만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퇴원입니다. 런던으로 돌아가겠죠. 아내와 아들을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임스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죽을 뻔했고 살아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내는 법.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저 별들 사이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에는 한국 덕분에 살아남은 영국인이 누워 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병상에서 느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낯선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줬을 때, 밤새 제 곁을 지켜줬을 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줬을 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사람이 먼저라는 걸 보여주셔서,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한국의 위대함을,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최고였습니다. 제임스 드림.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저는 또 창문 앞에 설 겁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곧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한국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저를 살린 나라, 누리호를 날린 나라, 따뜻한 나라. 모니터에서 심장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삑, 삑, 삑. 살아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